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했던 강의,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그걸 강의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목표에 대한 강의는 AI와 함께 한 건데, 자, 제가 사람은 어떻게 목표가 생길까 하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방법, 획기적인 방법 세 가지씩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목표를 만드는가 이렇게 했더니 강의 목표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 주더라고요, AI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제가 이 AI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AI 이 광고를 그냥 바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 후후 그 성찰 프로젝트 노트에 그것도 하나의 저의 후후 프로젝트의 참여로 저는 보고 거기에다가 이걸 보고 다시 저의 언어로 옮겨줬어요. 저의 언어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목차를 작성했어요.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자, 그래서 했더니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도입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왜 나는 목표가 없을까? 나의 목표는 진짜 나의 것일까?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예. 여러분이, 자, 오늘 뭐, 2026년도 목표 얘기하셨죠? 그죠? 요거 한번 페르소나 점검해봐야 돼. 이게 내가 어떤 걸 봐서, 어떤 거를,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걸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건가? 그 외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내 내부에서 그걸 검토가 끝나서 스스로 선택하여 나오는 내부적 동기로 인한 선택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표였나? 하고 의문은 드은 적은요. 이렇게 이제 실문 시작하라고 재민이가 추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표를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래서 목표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나 엔진이다.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여섯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프로젝트에도 연결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섯 가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강의에서는 요약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목표 생성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와 결핍에서 오는 목표예요.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아시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예를 들어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요 이상의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어요. 자아 초월의 욕구.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런 결핍에 따른 계획은요, 어, 그 결핍이 만족되면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해. 지속성이 떨어져.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만 알게 되면 어떤다? 지속성의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제 오늘 좀 어제 강의 안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보면서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생리적 욕구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단계를 저는 뭐 단계를 여러 가지로 두고 어떤 게 하위 단계고 어떤 게 상위 단계의 욕구고 이런 걸 좀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게 중요해요. 먹어야 살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운동을 해야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책을 읽어야 살아요. 그 각자의 숨을 쉬는, 내 영혼의 숨을 쉬는 그, 그 매개체는 다 다른 겁니다. 그거를 뭐, 너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넌 낮은 수준이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죠? 그게 이제 사실 인격 비하와 비슷한 거예요. 그 한국 사회에 너무 좀 만연하잖아요, 그게. 뭐, 게임을 좋아해요. 그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다면 드라마를 많이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거기 드라마 재밌게 보셔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봐. 근데 죄책감 속에서 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시선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고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회에서.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의 그 숨을 쉬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뭐 잠을 너무 줄이거나 막
두세 시간 자고 밤새면서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균형이 깨진 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도 그런 걸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외부 자극과 환경으로 오는 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 외부 자극에 의한 목표가 우리를 사실 거의 망치는 그런, 어, 목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회가 얘기한, 여기 보시면 사회적 비교 이론을 띄워줬어요. 전문 지식을. 오래된 이론이죠, 이거. 1954년도. 그래도 우리의 능력이나 의견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려는 본능적 욕구.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멘토님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게 뭐지? 사실 그렇게 강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더라,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렇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이것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입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김미경 강사님. 얼마 전에 아이캔 유튜브에 출연도 하셨는데. 되게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잖아요. 작심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할까?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인마인드로 살아서 그렇다.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어 친구가 아파트를 샀어요. 와, 너무 부러운데 배도 아프기도 하고 부러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야, 나도 부동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열받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배우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오는 자극에 의해서 목표가 생긴 건데 이 목표를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까 작심삼일, 감정이 수그러들면 그 목표의 동기도 사라져가 버리는 그죠? 네. 그리고 뭐 관찰학습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뇌의 거울 뉴런 들어보셨죠? 내가 롤모델,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 대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친구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나도 모르게 이직을 생각하고 TV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목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나에게 어울리고 나의 것을 삼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타인의 목표를 타인이 만든 목표예요. 사실 그거는. 타존재가 만든 목표를 내가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타인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엄마 얘기하셨는데, 지영쌤 엄마 얘기하셨는데,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너무 잘 얘기하셨어요. 스스로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조금 미국은 조금 다르긴 하죠. 미국도 그런가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나요? 미국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을 걔는 시켜버리니까. 근데 마지막에 오늘 이제 3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문제 해결 및 개선 욕구에 오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고 싶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자 그런 욕구에서 목표가 생겨난다는 거. 자기 효능감과 도전의 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과 개선, 내가 그걸 개선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지면요. 항상 이게 다음을 생각해야죠. 문제가 사라지면 또 그것도 수그러들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왜 작심삼일인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부적 자극에 의한 그러니까 문제도 외부에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해결하고 싶은 목표를 잡았는데 문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목표도 사라져가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수능이 다가오거든요, 한국은. 입시가 다가오는데 이 입시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패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정말, 이 아이를 정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지, 학생들. 정말 잠줄여 가면서 막, 4시간 공부해야 서울대 들어간다. 아, 4시간 자야 서울대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엄청 자기를 막 프레쉬해가지고 정작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고 동기가 확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작정 남이 좋다고 얘기한 걸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냐면 소진되는 삶이고 별로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정작 그걸 이뤘는데 허탈한 거야. 이거였어? 뭐 100억.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죠. 100억 뭐 경제적 자유를 명분으로 100억 벌기. 근데 100억 벌었어요, 실제로. 근데 100억 벌었는데 더 불안한 거야. 더 허탈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제 해결,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봤는데요. 어, 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내적 동기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좀 인식과 외적 동기도 잘 사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내적 동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다이어리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이어리도 여러 가지 쓰시다 보면 외적 동기로 맨 처음에 써요. 저 멘토님 강의 들었으니까 또 잘하시는 분들 다이어리 보니까 나도 쓰고 싶다. 이제 외적 동기야. 근데 이게 내적 동기로 가져올 수 있으셔야 이제 비로소 나만의 페이스로 다이어리를 나만의 가치와 이유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의 다이어리가 나와요. 나만의 스타일. 예.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의 근원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친 지속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습관을 들이고 어떤 챌린지에 참여하고 그리고 환경 설정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목표를 내가 어떻게 세웠냐는 음. 그 목표가 나에게 진짜 가치로 온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강의에서 그래서 사실 어제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가서 제 유튜브 가서 강의 들어보시면 이 내용과 달라요. 목차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참고한 겁니다. 참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 핵심 목표 세 가지, 획기적인 목표 생성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 밤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그럼 저 보편적 목표가 다 외부 목표인 거죠? 외재적 동기. 그렇죠. 저 지금 지금까지, 여기서는, 네. 물론 뭐 생리적 욕구 자체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내재적 동기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그것을, 목표를 선택했다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자극이죠. 그쵸? 음, 안전의 욕구. 뭔가 내가 음,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켜주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쿡 찔러가지고 그냥 등 떠밀어서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는 선택은 그만큼의 효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이것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 사회에서는 이런 외부적 자극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분 30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출근하실 분들을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출근합니다. 힘내시고, 네, 오늘 하루 알차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